공익신고자나 그 공익제보자, 부패신고자 이런 분들이 좀 이게 잘 모르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부패신고나 공익신고 그거 하고 나면은 곧바로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주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만 지나면은 막 안달을 하면서, 안달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하여간 그 뭐 조바심을 가지면서 제게 전화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신고 보상금은 나중에 타는 겁니다. 자,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제가 한번 그 로드맵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패 신고나 공익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서와 증거 내용을 포함해서 이렇게 청년 포탈이나 이렇게 문건으로 이렇게 접수를 시키죠. 자, 그런데 그 접수가 되면은 한 3, 4일쯤 담당자한테 배정이 됩니다. 해당 과가 구분해지고 또 해당 과에 누구한테 배정이 되는지 담당 조사관이 배정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검토는 보통 권익위서 검토하는데 보통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권익위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됩니다. 권익위가 그런 게 들어왔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 감사기관에 그걸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죠.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다 보내면 다른 기관에 신뢰가 되겠습니까? 일만 방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꼼꼼히 확인하는 겁니다. 주로 신고자를 대상으로, 공익 신고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실이 맞는지, 또 그게 증거가 그거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인지 이런 거를 쭉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과장을 거쳐서 그 다음에 전문위원을 거쳐서 또 뭐 법무보좌관실을 거쳐서 쭉 이렇게 뭐 국장을 거쳐서 뭐 소위원회 주심을 거쳐서 이렇게 쭉 그 일련의 이 검증을 합니다. 그 내용을 조사관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뭐 상당히 부패 사건을 구성하고 있다, 뭐 그러한 확신이 든다 이러면은 위원회에 상정합니다. 부패 방지 그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소위원회에 그걸 상정해야 됩니다. 그럼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서 이제 해당 기관의 이첩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 올릴 때, 상정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완성된 것을 올립니다. 이것을 이 신고자가 이런 내용을 조사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이건 이렇고 실제적으로 이거는 그러한 그 의혹이 상당히 그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이거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이것도 확실하고, 이래서 쭉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 의견까지, 이거는 뭐 검찰청으로 보내야 되겠다, 경찰청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검토 의견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 쭉 작성하겠죠,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아니지, 신고 취지 먼저 작성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고인의 주장을 거기다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고인의 주장에 대해서 확인한 내용을 전부 적겠죠. 조사관이 확인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에 대해서 처리 방향.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별 볼 일 없으면은 자체 종결시키고, 또, 신고 내용과 증거 자료들이 명확하고 분명해서 입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기관이라고 하면은 경찰서, 또 검찰청, 또 감사원, 또 상급기관의 감사부서가 되겠죠. 그렇게 전부 다 그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결서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권익위의 의견이 반영되고 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한 내용을 그 다 조밀조밀하게 작성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해당 기관으로 신고인이 신고한 신고서와 증거 자료를 모두 포함해서 보낸다 이 말입니다. 권익위 의견까지. 그러면 권익위 의견이 포함돼서 이렇게 가는 것을 이첩이라고 합니다. 이첩시켰다. 그러면 이제 공은 그날로부터 조사기관에서 하는 거죠. 조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거죠. 그럼 조사기관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돼요. 먼저 대부분이 경찰서는 신고자를 조사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 뭐 감사원이나 이런 데는 신고자를 조사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분명한 조사 대상은 피신고자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를 조사하는데 보통 한 뭐 5, 6개월, 많게는 뭐 1년, 경찰관서는 뭐 1년 6개월도 걸리고 그럽니다. 왜냐면 일이 많이 쌓였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겠죠. 일이 워낙 뭐 검경 수사권 뭐 조종이라서 막 그 경찰의 일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많은 경찰관들이 또 그런 업무가 좀 아직 능수능란한 면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앞서서 권익위서 그렇게 탈탈 털어서 이게 부패 사건이 되냐 공익 사건이 되냐 이것을 검증해서 조사기관에 보내지는 게, 조사기관까지 보내지는 게 약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78%라고 나와 있어요, 통계가. 그러면은 78%는 정부 자체에서 종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분의 1 정도가 조사기관으로 가는 겁니다. 자, 권익위에 우리가 신고를 했다. 부패 신고, 공익 신고. 그걸 했는데 권익위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까지 상정해서 의결을 했는데 과연 사건으로 쓸만한 게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조사를 시키느냐, 해당 기관에 보내서, 그거에 대해서는 약 4분의 1밖에 안 된다. 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다 걸러지는 거죠. 뭐 그냥 카더라 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증거 자료도 없이 그냥 카더라, 이거 이렇더라. 뭐 기초수급자 하나가 뭐 자가용도 있고 뭐 어디 저기 취업도 해서 돈도 많이 버는데 뭐 돈도 많이 빼돌렸다. 그래서 풍족하게 뭐 매일 술도 먹고 뭐 잘 산다, 잘 먹고 집도 좋은 데 산다. 그런데 뭐 명의를 어떻게 누구를 빼돌려 갖고서 이렇게 타먹고 있다, 이런 거 그냥.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증거가 없을 때는 본인이 그렇게 진술한 거라도 녹취라도 돼 있으면 돼요. 그 당사자가 내가 기초수급자인데 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건 다 타먹고 있어, 이런 진술 안 하면 돼요. 아무 물증이 없다면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진술이죠. 그거 없다 이거야. 그러면은 전부 다 카더라라는 얘기예요. 카더라라는 방송이죠. 자,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런 걸 언급했지만, 그러면 그런 거는 조사를 해서 밝혀내면 되지 않냐. 뭐 그거 행정기관에서 그 사람이 기초수급자가 진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상세히 내가 신고한 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상세히 조사해보면 되지 않냐. 못합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어떤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그래서 시청, 구청 이런 데서는 그거 못하는 거예요, 조사를. 자, 그러면 두 번째, 수사기관에서 하면 되지 않냐. 경찰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냐. 수사권을 가지고 있대도 그런 걸 못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습니다. 그게 뭐 보조금 받아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받아서 누가 봐도 이거 횡령하고 다른 거 뭐 돈 써갖고 유용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뭐 진술도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신고 내용 보면은 유가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증거가 하나도 없어. 그래놓고 이제 그분은 제게 그래요. 항상 뭐라 그러냐, 이거 경찰에서 조사해보면 다 안다. 그리고 내가 증인이지 않냐. 내가 증인이다. 해보면 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합니다. 물증 없이 경찰에서 사건 입건조차 안 시킵니다. 증거 자료 없으면 경찰에서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 자료가 있을 때까지. 경찰에서 그러면 뭐 압수수색해서 강제 수사해서 자료를 뽑아낸다? 그거 압수수색 영장이 안 나옵니다. 증거가 없는데 영장이 나옵니까? 안 돼요. 그럼 경찰에서 그 사람들한테 자율적으로 이 대장 가져와 봐라, 니들이 이거 가져와 봐라, 안 갖다 줍니다. 요새 어느 세상입니까? 안 갖다 주지 않습니까? 자료고 뭐고. 요새 뭐 재판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권에
뭐 증거 다 감춰버리고 휴대폰 때려 부수고 뭐 증거 인멸시키고 다 이래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안 갖다 줘요. 안 갖다 주면 그거 어떻게 조사해? 그러면 죄가 없는 거예요. 안 갖다 주면은. 그래서 안 갖다 준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물증이라도 갖다 줘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겁니다. 어떤 물증도 갖다 주지 않고서 신고하는 거는 그냥 다 기각됩니다. 조금 나눠서 하겠습니다. 요까지만 오늘은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는 매듭을 지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경찰 관서나 수사 관서에서 이제 증거가 있어 충분히 또 그래서 조사를 해요. 행정기관에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거의 조사 못합니다. 거의 경찰관서나 검찰청에서 조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사를 해서 그 결과까지 나오기까지 한 뭐 5, 6개월 적어도 많게는 1년 막 이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를 합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얼마를 떼먹었고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러한 못된 짓을 했다. 확실한 증거도 다 발견되고 해서 검찰에 송치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권익위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권익위에 통보가 되면은 권익위는 그것을 본인한테 지체 없이 본인한테 이제 신고자 본인한테 통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신고자 본인은 거기서 실제 환수 어떤 금전적인 환수가 이루어졌을 때 뭐 추징도 있을 수 있겠고 뭐 환수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이행강제금도 있을 수 있겠고 과징금, 과태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돈이 확정됐을 때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그때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보상금 감안하고 있으면은 야 신고자 장태동 너 이거 신고해서 이거 돈 얼마 환수했으니까 너 돈 줄게. 안 줘. 통장에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다 신청주의라니까. 보상금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언제 신청해야 되느냐? 그 통보가 왔을 때 신청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통보가 왔을 때 신청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보상금 지급 신청을 별도로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그것도 또 그런 절차고 그것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권익위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또 그거에 전체위원회를 상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또 몇 달 걸립니다. 뭐 많게는 막 5, 6개월 뭐 그 이상도 걸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보통 보상금을 받기까지 1년 6개월에서 2년이면은 정상적이고 그 정도면 빠르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신고하자마자 보상금 막 계속 생각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스트레스 때문에 못 견뎌요. 그냥 잊어버리고 있고 통보가 올 때까지 잊어버리세요. 그 결과가 조사 결과가 그럼 그때 이제 기준에 맞게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1차로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니까 이쪽 보상금 지급까지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